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칼 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오늘은 32번째입니다. 제2장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인데요. 그 아래 3. 사회의 화해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래 4. 바르트와 사회 민주주의, 이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바르트의 정치 실천의 구상의 세 번째 관점으로서 그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다. 바르트는 일평생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 혹은 그의 어법상 같은 뜻을 지니는 사회주의자로 이해했다. 그는 국제적인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위한 이러한 당파성을 2번이나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1915년 그는 스위스 사회민주당 SPS에 가입했고 1931년 독일 사회민주당 SPD에 가입했다. 매 경우마다 그의 가입은 사회민주주의가 깊은 위기에 처하고 정치 발전에 의해 내동댕이 처질 위협을 받던 시점에 이루어진 과시적인 행위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사회민주주의를 심각한 정체성 갈등에 빠뜨렸는데 이 갈등은 자멸의 위험을 안고 있었으며 운동을 정치적으로 마비시켰다. 그리고 독일의 파시즘의 등장과 함께 노동운동과 사회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대두했다. 바로 이러한 파멸의 상황에서 바르트는 사회민주주의자가 되었다. 이 사실은 그의 당파성의 중대성을 의미한다. 그가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의 시점에 그것을 당당하게 신봉했다면 바로 이 사실은 신학자로서 그의 통전성을 입증한 셈이 된다. 그런 정치 참여가 그의 신학적 실존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밝히기를 원했다. 바르트는 1933년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그의 당파성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는 사회민주당 SPD에서 건전한 정치의 요구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정치적 기결들과 일치할 수 있는 정치의 요구들이 충족됨을 보았다. 그가 이 요구들이 충족된다고 본 것은 사회민주당이 1. 노동자 계급, 2. 민주주의, 3. 비군국주의, 4. 독일 민족의 의식적, 이성적 긍정의 정당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 노동자 계급의 정당. 사회민주주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약자들, 사회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적 소외와 물화 아래서 가장 심하게 고통받아야 하는 자들을 위해 헌신한다. 그것은 노동자가 더 이상 그에게 낯선 이익의 대상과 도구가 되지 않고 노동과정과 사회생활의 능동적인 동반적 주체가 되는 것을 위해 투쟁한다. 이러한 헌신으로서 사회민주주의는 교회의 정치적 봉사에 상응하는 봉사적 정치를 행한다. 그것은 사회적 불의의 정치적 뿌리를 공격하며 이 불의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상황의 변혁을 호소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의 편을 들기 때문에 사회 문제의 구두적, 언어적인 해결만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을 위해 투쟁한다. 이 민주주의의 정당, 사회민주주의가 지지돼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 사상을 진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실제로 자유와 책임을 평등하게 갖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사회를 위해 투쟁한다. 그것은 모든 이의 목표 설정과 능동적 주체성의 자유로운 합의가 모든 이의 자유에 봉사하는 공익을 낳는 사회 질서를 추구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이미 그 이름이 말하듯이 단지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적인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며 국가, 사회, 그리고 경제의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위해 헌신한다. 3. 비군국주의의 정당. 사회민주주의는 전쟁, 군대, 무기산업을 의심없이 수용되어야 하는 일상적인 정치 실천의 요소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 예외적인 사례, 그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해하는 정치를 대변한다. 그것은 전쟁과 군국주의의 정치 내외적인 전제에 저항하고 그래서 이것을 불필요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정치를 행한다. 4. 민족들 간에 협조하는 정당. 사회민주주의는 국제적인 정치 운동으로서 특히 민족들과 국가들 간의 협동의 정치의 의무감을 느낀다. 사회민주주의의 정치는 평화의 정치와 공존의 정치로서 각 민족들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은 채 민족들, 국가들, 옛 국가 집단들이 유대하는 길을 터놓으려고 한다. 사회민주주의의 정치를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바르트는 이 정치와 화해의 정치적 귀결 간의 실제적인 상관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민주주의는 세계관적인 근거를 갖는 정치적 합리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교회도 오늘날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러한 사회 질서를 위해 투신한다. 양자의 목표는 사회적 민주주의다. 사회민주주의는 그리스도교적 신앙 고백의 정치적 차원과 내용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 정치적 세속성의 진정한 말씀으로서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주관적으로 의식하지는 못하는 그리스도의 예언의 반사로서 입증된다. 사회민주주의의 정치는 인간으로 하여금 더 큰 자유를 향해 진군하도록 하려는 정치로서 화해 역사의 자유운동에 참여한다. 이로부터 그리스도인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 간에 정치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대가 교회와 사회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결합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사회민주주의의 상대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민주주의의 실천과 이론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때 그리고 연대의 토대 위에서 사회민주주의와 더불어 일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협동할 수 있을 때에도 오직 복음의 정치적 귀결의 인식으로부터만 그렇게 행한다. 참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당파성은 항상 비판적인 연대의 당파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민주주의의 그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기억시켜 주어야 하는 것도 비판적 연대에 포함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비판적 연대의 의미에서 자신들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실증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인간 사랑에만 빚진 자로서 단호하게 나라가 잘 되도록 예레미야서 29장 7절 빌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끝맺을 때가 되었다. 우리는 바르트의 정치 실천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을 설명했고 이와 함께 바르트에게서 사회의 화해를 위한 투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다. 사회의 화해를 위한 투쟁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위임된 정치적 봉사를 행한다. 사회 속의 그의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희망은 세계사에서 인간의 모든 실천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이제 인용물이 나옵니다. 교회교약 4분의 3에서 2078쪽부터 나오는 문장을 하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계에는 모든 크고 작은 고난과 공경 속에서도 일시적인 빚들, 구체적인 도움, 구원, 유지와 진보, 그리고 유익한 구체적인 위기들도 없지 않다는 사실. 그리스도교와 인류 전체에 교회와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고지로서 군의 알림으로서 항상 거듭 상대적인 저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리라는 사실,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오늘 내일을 위해, 이 해에 다음 해를 위해 희망한다. 한 사람이 진정 희망할 수 있는 곳에서 희망하며 사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언이요 호소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너희에게 희망하기를 명령한다. 궁극적인 것을 희망하기를 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미 궁극 이전의 영역에서 궁극적인 것을 희망하기를 명령한다. 보네프도 레츠테, 포레츠테, 궁극적인 것, 준궁극적인 것, 이 두 가지를 나란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아마 보네프의 이 문장은 바르트의 이 문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궁극 이전의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것, 최종적인 것, 이것을 희망하기를 너에게 명한다. 여기서 너에게 명한다라고 하는 주체는 아마 바르트의 말이지만 하느님의 뜻으로 바르트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제3장 칼바르트의 사고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을 단내만이 다시 요약하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한 15쪽 남았나요? 앞으로 한 3번, 4번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많은 깨달음과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또 봬요.